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유진연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현장 가보시죠. 같이 하죠. 잠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앞에 서주세요. 뒤로 조금만 더 가세요. 뒤로. 기자분들 뒤로 가세요. 뒤로 조금만 더 가세요. 기자분들이 뒤로. 자, 뒤로 조금만 더 가세요. 앞에 보시고. 메모를 좀 해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우선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예. 여기 앞에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앞에 뒤 말고. 앞으로 하세요, 그럼. 그래 저희가 이렇게 하면. 네. 우선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든 이 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한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김기춘 씨의 구속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롭고 자유로운 그런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건이 지금 이제 핵심인데 블랙리스트 건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블랙리스트의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뭐 농담같이 들으시면 뭐 까만 명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네들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핍박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명단 자체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거기 뭐 몇 명이 있느냐,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블랙리스트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은 과연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이 해외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굳이 CBS랑 같이 인터뷰를 한 거는 이 블랙리스트의 유무에 대해서 계속 뭐 서로 이 뭐 진실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김기춘 씨 혼자 아직 없다고 그런지 몰라도, 심지어는 조윤선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는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실제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은, 두 번째는 그럼 그 블랙리스트는 누가 만들었느냐? 블랙리스트는 저와 저희 동료와 후배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 볼 때 그건 분명히 김기춘 씨가 주도를 한 겁니다. 김기춘 씨가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계속 수시로 수석회의라든가 뭐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번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리스트의 적용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김기춘 전 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 갖고는 그러면 블랙리스트를 왜 만들었느냐? 지금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뭐 반체제, 그러니까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당한 일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블랙리스트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뭐 구체적으로는 자기네들의 그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그 사람들을 갖다 좌익이란 누명을 씌워서 배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그 블랙리스트가 정말 정당한 일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김기춘 씨를 비롯한 그 일을 주도하고 강요했던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밖에서는 그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누가 했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네들이 그만큼 소실을 가지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일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조치를 갖다가 다 동원해서 강요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네들은 난 모른다, 안 한다. 저는 그런 태도는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정말 정당하게 한 일이었다고 자신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난 정말 정당하게 했다. 자,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도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도망가고 나는 모른다, 안 했다? 그럼 저는 그 행위가 정말 정당한지를 토론하고 싶은데 누구랑 토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셈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 블랙리스트라는 행위는 김기춘 씨로 주도되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적인 어떤 기본 질서와 가치를 저는 절대로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사회는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비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민주사회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전혀 반대로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세력을 그런 식으로 공공의 자산을 이용한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을 해갖고 그걸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다는 것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헌법 가치 훼손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의 블랙리스트 관련해갖고 이제 여태까지 쭉 일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 사실 확인과 아니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사소하지만 제가 이제 해외 가족여행 가 있는 동안에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이게 조윤선 장관이 저희 전임 신현택 차관을 통해서 저를 회유하려고 그랬다라는 그런 기사가 어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그거 거꾸로입니다. 제가 조윤선 장관한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갖고 제가 가기 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갖고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 인사 정리를 과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저희 출신인 신현택 전 차관께 부탁을 드렸고 이 양반이 조윤선 장관께 부탁을 한 게 조윤선 장관이 압수된 스마트폰에 이제 문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특검에서 보기에는 이게 조윤선 장관이 그분을 통해서 저를 회유하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방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조윤선 장관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던 게 이제 오해가 됐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족여행을 준비를 하고 가족여행을 12월 중순에 떠나게 됐는데 특검의 활동 날짜가 제 가족여행 출발 날짜보다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여행 떠나기 전에 특검하고 충분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정리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문체부의 현직 후배들한테도 제가 현직 후배들하고도 계속 이제
교류를 맺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정리를 해서 모든 걸 협조해서 이 사실을 밝히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 문체부의 현직 후배들이 그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저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기춘 씨가 구속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도 물론 특검이 그 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뭐 저희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자료까지도 굉장히 폭넓게 수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에는 문체부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했던 이분들이 자료를 모아서 저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제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직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담당하던 그 직원들이 심지어는 저를 만나갖고 정말 울면서 자기 양심이 어긋난 짓을 갖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소를 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그러다가 정말 이 건강을 해친다. 그러니까 빨리 요청을 해갖고 다른 자리로 옮겨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양심이 어긋나고 이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지금 있는데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내가 양심이 어긋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정말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양심에 어긋나는, 소신에 어긋나는 짓을 갖다가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모욕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다들 나는 모른다. 지금 모든 책임은 그 실무자들이 져야 된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저는 차제에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고, 제가 오늘 특검에도 다시 그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 이 문체부의 특히 과장이야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면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모아서 이번에 전달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아마 성과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양심에 어긋나고 고생을 하면서도,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파괴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파괴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조윤선 장관이 물러나고 이제 송수근 차관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특검 쪽 입장이나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블랙리스트와 최초로 관련돼 폭로했던 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기 전에 이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좀 간단 브리핑을 했는데요.